요게 마이너스인 거 압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같은 국가에서는요, 반대로 이렇게 뒤집으면 큰일 나겠죠. 1보다 큰 녀석이 있는 애가 1보다 큰 같은 그걸로 있는데 뒤집게 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분자 분모가 대우가 바뀌니까. 플러스입니다. 여기 3분의 1과 뭐 4분의 1이 있어. 얘도 무조건 플러스겠죠. 부호는 우리 빠르게 판단이 가능하죠, 이렇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가볼게요. 자, 이렇게 같은 국가에 있는데 얘가 1입니다. 얘는 증가함수죠. 만약에 얘가 이거보다 커지면 얘는 1보다 큰 수가 되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얘보다 더 작아졌어요. 근데 이게 이제 1보다 작아지면 안 되니까 똑같은 이제 요 나라에 있는 애들이라고 봤을 때 얘는 1보다는 작아질 겁니다. 이 1을 갖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건 이제 로그 값을 빠르게 부호나 그 값의 정도를 암산할 때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밖에 근사값들은 그 2의 거듭제곱을 브릿지로 하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 루트 7 대칭 실제적으로 부호는 플러스인 거 알겠는데 몇 쯤 되는지 알고 싶을 때는 루트 7의 근사값에 해당이 되는 2의 거듭제곱들. 그러니까 루트 7은 루트 4보다는 크죠. 루트 4는 2잖아요. 이렇게. 루트 7은 또 루트 8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루트 16보다 작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게 2니까 1, 요게 4니까 2. 그래서 요 값은 1. 블라블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조금 이제 다른 게 여기가 4의 거듭제곱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 루트를 깨고 나오면 그래야 2의 거듭제곱이 되고 얘가 밑이 2니까. 자, 첫 번째 테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래프인데, 로감수 그래프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지수함수를 y는 x 대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애매한 사항이 다 사실 지수함수에서 똑같은 상황을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함수 그래프를 먼저 봐볼게요. 자, y는 a의 x승의 그래프를 내가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점을 별표를 해볼게요. 이 점은 지수가 0일 때 그 함수값은 1을 갖는 저 점입니다. 내가 저거를 정점이라고 표현할게요. 사실 지금 정점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고정된 점이라는 뜻인데 그 정점 영역 되게 많거든요. 근데 쟤를 정점으로 잡은 이유가 뭐냐면 뭘 기준으로 정점? 밑이 달라져도 한마디 더 얻으자면 지수함수는 로그 함수는 그 그래프가 사실 직선이랑 되게 비슷한 성격이 있거든요. 내가 기울기가 3인 애들을 다 모아놓으면 무지하게 많아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직선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기울기도 특정이 돼야 되고 하나의 지나는 점이 특정이 되면 걔는 어떤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그건 건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과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곤 하죠. m에 대한 항등식으로 a, b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식. 이런 하나의 a, b라는 정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식이 그대로 지수함수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 m이 밑 a에 대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점이 얘는 지수가 0일 때 로그 함수는 진수가 0일 때 그걸로 결정이 됩니다. 지수가 0일 때, 진수가 0일 때, 진수가 1일 때.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가장 기본 그래프로서 0,1이라는 정점을 지나고 a를 변화시켜 보세요. 똑같습니다. 기울기랑 정확하게. a가 양수고요. 커지게 되면
우리 직선에서 기울기가 커지게 되면 y축에 점점 붙는다라는 거 우리 많이 해봤죠. 그것처럼 똑같이 그냥 그 직선이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니? 직선을 구부려 놓은 곡선이야. 그래서 그 상태로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요게 막 헷갈렸었잖아요. 얘도 나름대로 y축에 붙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기서도 y축에 붙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2라고 예를 든다면 얘는 3, 4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직선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라고 했던 것을 요거는 기울기가 이제 분모가 여기 더 큰 그런 상황이 되죠. A가 2분의 1일 때, 3분의 1일 때, 4분의 1일 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얘는 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생각해봐봐. 우리가 가진 비트코인 계좌가 반토막이 계속 내는 것보다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이 되는 게 내 멘탈이 더 빨리 깨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완만하게 감소하는 거. 자, 그 와중에도 이 닷점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점점 Y축에 가까워집니다. 네. 이게 이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 되는 거죠. 첫 번째 테마의 첫 번째 주제는 마치 직선의 정점과 기울기처럼 지수함수 그래프를 분석할 수 있다. 이거를 지금 이제 첫 번째 2-1의 꽃이 뭐냐면은 로그 함수죠. 지수 함수가 우리가 솔직히 그렇게 숨 막히는 게 아니라 로그 함수가 더 똑같잖아요. 그죠? 네. 로그 함수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지수 함수에서 그냥 x, y를 뒤바꾼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 y축에 붙는다. x, y 바꿔봐. x축에 붙는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역시 여기가 1,0인데 이렇게 됐던 녀석이 있어요. 이 녀석의 y 증감수의 y는 로 2의 x야. x축에 점점 붙는다. x축에 점점 붙는다. 로그 3x, 로그 4x. 오케이? 왜? 나 로그하고 친해지고 싶지 않아. 지수에서 y축에 붙는 게 기울기가 2, 3, 4로 커질 때 y는 x 바뀐 거니까 x축에 붙는 게 2, 3, 4로 커질 때 됐죠? 그 다음에 또 감수함수 은근히 이렇게 헷갈리는 애들 많거든? 이건가? 이건가? 그죠? 정근선이 x축이었죠. 정근선이 y축.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얘도 y축에 어떨수록 붙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자, 봐봐. 그러니까 이것만 다른 거야. 마이너스 2, 3, 4로 갔을 때가 y축으로 붙은 게 직선이었죠. 얘는 분모가 2, 3, 4로 커질 때. 그것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이었던 게 3분의 1, 4분의 1이 될수록 더 x축에 붙는 거야. 왜? 그거의 모태가 되는 지수함수가 그때 y축에 붙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이거 좀 피토하셨던 적 있죠? 네. 첫 번째 2-1의 그래프입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어떤 정점과 기울기를 수의 분석이고요.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테마 2-2입니다. 뭐냐면은 역시 지수함수 그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더 계속해서 얘기를 할 건데 두 번째 뭐냐면은 직선과 같이 놀자. 어, 직선과 얘네들이 같이 놀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자, 역시 내 지수함수만 다뤘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우리 로그함수를 어느 정도는 다룬 겁니다. 왜? x, y만 뒤집은 거니까. 자, 이렇게 그려져 있는 지수함수 그래프 y는 a, x 승이 있어요. 자, a는 1보다 크다라는 거는 동의할 수 있죠? 네. 여기서 이제 빨간색 직선이 놀러옵니다. 그때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살펴볼게요.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놀러왔는데 첫 번째 분기점 기울기가 양수거나 음수일 텐데 자, 첫 번째 기울기가 음수라면 만나는 점, 교점은 무조건 몇 개? 한 개입니다. 왠지 봐볼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선생님 이거 움직이다 보면은 좀 안 만나는 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잘 그리면 뭐 두 점에서 만날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데요. 왜 한 개라고 단정 지으시나요? 자, 볼게요. 그 근거를 딱 얘기 좀 이해가 갑니다. 우리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서로 그 기울기의 곱이 음수라면 즉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지 않다면. 그쵸? 그러니까 노란색의 접선의 기울기를, 그러니까 노란색은 증가함수죠. 증가함수가 뭐냐면은 매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를 그어도 음수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음. 0은 잠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어머니 가서 0도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M의 기울기가 음수라면 노란색과는 부호가 항상 다른 거예요. 부호가 항상. 우리가 접하는 상황이 나오려면요. 기울기가 같아야 되거든요. 접선의 기울기가. 근데 그런 상황이 부호부터 원천 봉쇄가 된 겁니다. 어. 그래서 그렇게 무조건 교점이 한 개만 나오게 됩니다. 됐죠? 얘가 쉬운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n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그걸 살펴볼게요. 좀 극단적인 거 그려볼까? 이렇게 노란색 나도 싫어. 이렇게 했어. 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한 개 가능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자, 접할 수 있죠? 한 개 가능합니다. 접한 걸 넘어가면 두 개도 싹 가능합니다. 이렇게 접할 때 자, 차이가 있어요. 한 점을 관통하면서 만날 수 있는 건 얘가 유일하고요. 그리고 짝수 개수로 만날 수 있는 거는 만나거나 안 만날 수 있는 거는 얘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랬어? 기울기가 양수인 거하고 대응이 됐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을 때라고 할게. 부호가 같을 때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항상 두 점에서 만나느냐? 그렇죠. 얘는 x가 마이너스까지 계속 뻗쳐 나가고 이렇게 거의 x축과 평행하게. 그러니까 이 접하는 순간을 도가하는 n이 됐을 때는 어, 좀 이런 설명이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네, 접하는 걸 도가하면은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죠. 얘는 이렇게 y축이랑 똑같은 방향으로 결국에 요렇게 되잖아요, 그래프가.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좀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그럼 로그 함수 버전으로도 한번 관찰해 볼까요? 자, 로그 함수의 증가 함수 개형을 살펴볼게요. 여기도 역시 증가 함수니까 기울기가 양수인 애가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고요. 접할 수도 있고요. 두 점이 가능합니다. 음수면은 특이점이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직선과 노는 그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좀 여러 개 준비해서 좀 빼먹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세 번째 힘 세 개가 세 번째가 바로 평행 대칭 이동이에요. 아, 내가 평행 이동을 이건 우리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우리 저기 얘기했던 건데 좀 정리하고 좀 추가적인 알파적인 것도 있어서 평행 이동을 내가 예를 들어서 A, B만큼 이동을 했다. A, B의 양의 방향을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쓰죠. 평행 이동은 방향이 있습니다. A분의 B 이렇게요. 음. 그래서 만약에 아까 지금 직선과 놀고 있잖아요. 놀았었잖아요. 특히 평행 대칭 이동을 콜라보를 많이 하는 게 지수 로그 함수거든요. 다른 함수에서는 이걸 뭐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뭐하고 대체적으로 많이 콜라보를 하긴 하는데 지수 로그 함수는 저 요소하고 특히 콜라보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헷갈리니까요. 일단 지수하고 로그 자체가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에다가 뭔가 콜라보를 시킬 만한 어떻게 보면은 몇 안 되는 요소이기도 해요. 삼각함수는 좀 한계가 있죠. 왜냐면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평행 이동을 막 계속 시켜봐야 결국에 그 2파이로 주기성을 때려버리면 돌아오니까 약간 근데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이게 모든 열린 가능성을 저 삼각함수는 안 나온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든간 얘네는 콜라보하기가 너무 좋은 수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자, 평행 이동은 방향이 있다. 첫 번째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런 지수함수를 내가 이렇게 평행 이동을 했을 때 평행 이동의 방향과 똑같은 선을 그으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좀 다르게 다시 그려볼게. 이런 지수함수의 평행이 어떻게 되는지 솔직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크를 찍어 볼게요. 이 별표. 자, 평행 이동을 예를 들어서 요렇게 이동을 했어요.
일단 별표가 여기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또 그려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방향이 이제 여기 A고 여기가 B고 이 평행이동 방향이 이제 A분의 B라면 그 기울기가 똑같은 그 선을 이렇게 그으면 평행이동 비포 애프터 커플이 계속 적발이 됩니다. 이게 이제 카톡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그 요겁니다. 내가 이러한 지수함수끼리 평행이동을 할 때 그 평행이동의 A분의 B가 평행이동의 방향이 양수일 때 비포 애프터 간의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나오게 되고 이 평행이동의 방향이 음수일 때 그 교점의 개수가 빵 개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한번 입증을 해볼게요. 자, 기본 y는 a x승을 잡고요. y는 a x-p 저 a분의 b 썼으니까 밑을 k라고 할게. k에 x-a승 플러스 b와 아무런 평행이동 없는. 자, 이렇게 분석을 해볼게요. 선생님 왜 쉬운 거 잡아요? 자, 이렇게 개떡같이 생긴 것들도 이렇게 개떡같이 생긴 두 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2x승으로 원장 복구가 되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복구하고 마이너스 4만큼 복구하면 이거 2x승으로 돌아가는 거 맞나요? 얘네들의 위치 관계가 그대로 평행 이동한다고 해서 풍화작용이 일어나서 갈려갖고 달라지나요? 안 달라져요.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애들 그대로 이동하면 여전히 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점의 개수는 사실 연립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알아두실 게, 근데 이건 KX잖아요. X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증가함수죠. 증가함수는 1대1 대응이죠. X가 하나 있으면 Y도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연립한 다음에 그 KX가 몇이다 근이 나오면 그거 X 하나로 대응되는 거예요. 그래서 KX 이퀄 K의 X 그 다음에 이거 K의 A승으로 뜯어낼게 플러스 B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럼 K의 X승은 1-K의 A분의, 그러니까 A는 0이 아니겠죠. 그 평행이동을 안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이가, 그러니까 A가 0이 아닐 때,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할 때 분석하는 겁니다. 만약에 A가 0일 때는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만 있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는 그냥 평행이동이에요. 간격이 몇으로 일정하면.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1-K A분의 B.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자, 요건데, 자, 이거 KX승이니까 여기가 양수가 들어가니까 얘가 항상 양수여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KX승이 그 양수여야 돼요. 얘가 양수여야지만 KX승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KX승이 존재해야지만 X가 존재하니까 교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논리죠. 자, 얘가 존재하는 거 봐볼게. 만약에 B가 양수라면 1-KA가 뭐여야 돼요? 똑같이 양수여야지 얘가 양수가 돼서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1은 K의 빵승이죠. 그럼 K의 A승이죠. 그래서 A가 0보다 작다란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 A가 0보다 작으면 맞네? 또 K의 값에 따라 또 다를 수 있겠죠? 잠깐만 K가 1보다 클 때라고 해볼게. 증가할 때. 그럼 이렇게 되죠? 자, K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계형일 때는 이거 X축으로 음의 방향, Y축으로 양의 방향. 즉 A분의 B가 음수로 움직일 때 교점이 있는 거예요. 기울기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자, 요렇게 지금 증가하는 방향이면은 움직이는 그 방향이 음수 방향으로 움직여야 이렇게 교점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 음수 방향이 아니라 기울기가 양수일 때죠. 미안합니다. 요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요 방향에서 요렇게. 잠깐만요. 이거 좀 빠르게 다시 써볼게요. 이런 거 안 좋은데. 자, 지금 나는 y는 k의 x승 그것과 y는 k의 x-a승 플러스 b a, b 방향으로 평행이동했을 때 그려봤습니다. kx승의 기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k가
1보다 클 때의 상황을 달아보기로 할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연립해서 이게 K의 A승분의 1이죠?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K의 X승, K의 X 마이너스 A승 플러스 B. 아이고, 지우기 잘했네. 그러면 요거 K의 A승분의 1이니까 그럼 반대로 나오겠네요. 맞아. 어쩐지 답이 이상하더라. K의 A승분의 1, 그거의 K의 X승 이퀄 B죠. 됐죠? 그러면은 따라서 K의 X승은 어, 근데 이거 플러스로 하는 게 더 계산이 쉬운데. 자, 그럼 이거 평행 이동 어떻게 이루어진 거니? 평행 이동이 이제 마이너스 A, B로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네. 그리고 이거 K A승이니까 1 마이너스 K A승 분의 B가 K의 X승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일단 K의 X승이 0보다 커야 되는 건 팩트죠? 됐어요. 자, 그럼 볼게요. 그럼 아까 여기서 뭐가 나왔었냐면은 B가 0보다 크려면 A가 0보다 작아야 된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양수니까. 됐죠? 여기까지? 음. 자, 그럼 볼게요. B가 0보다 크면 얘는 양수죠. A가 0보다 작으면 얘가 양수죠. 그러니까 평행 이동의 그 방향이 플러스 방향을 향해야 저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K가 1보다 크다고 했는데 요 K의 X승이 0보다 큰 거는 1보다 크건 작건 결론은 막 나가죠?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평행이동의 그 방향이 평행이동의 방향이라는 말은 교육대 과정상 없는 말이에요. 내가 심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야. 평행이동의 방향이 플러스 기울기일 때 그때 교점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양수 교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그 A가 이렇게 청개구리처럼 양수가 돼버리면 여기가 0보다 큰 게 아니라 0보다 작아지게 되겠죠. 어떻게? 얘가 음수가 되면서 얘가 양수니까 5가 0보다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가 음수니까 그 음수에 대응되는 게 없겠죠? 교점이 마이너스 기울기면 교점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긴다는 뜻이야. 그럼 그 교점이 이렇게 생기게 되죠. 이렇게요. 일단 이게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평행이동 그저 살펴볼게요. 문제 예시에서 얘를 먼저 들어가죠. 여기 심화 문제 3는 좀 어렵거든요. 이거는 거의 수능에 버금가는 그런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요런 문제 한번 봐보세요. 여기는 3x승과 3x 플러스 2 저걸 보면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해갖고 평행이동 방향이 마이너스 2죠. 이 두 그래프는 절대 만나지 않는다는 걸 먼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겁니다. 팩트 체크 계속 해보고. 자, 그러면은 이것도 저희 해보지 않았나? 그러면 얘네 교점의 개수가 있는 거 알겠는데 몇 개냐 그거지 몇 개냐. 어. 오케이 양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지 생긴다고? 오케이 알겠어. 뭐 이렇게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봐서 이제 언뜻 저게 되는데 그럼 교점의 개수는 제가 분석하기에는 한 개입니다. 왜냐? 내가 이렇게 곡선만 보면 평행이동이 뭐 이동한 거야? 이렇게 애매하니까 이렇게 별표라는 마크 포인트를 찍어봤어요. 별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치솟는 타입이죠. 별표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가로로 치솟는 타입이죠. 봐봐. 얘는 별표가 여기야. 얘네들이 여기서 비교해 봤을 때 얘하고 이 점을 비교해 보면 얘는 상당한 진행이 돼 있고 얘는 아직 별로 진행이 안 됐죠. 얘가 더 위로 솟는 그게 더 셉니다. 그래서 얘가 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또 분석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극한을 배우면. 얘 평행이동 한 다음에 빼면은 그 극한을 조사하면은 여기는 이 차이가 양의 무한대로 가고 여기서 여기를 뺀 게 여기서 여기를 뺀 게 양의 무한대로 가고 여기서 여기를 뺀 게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이 차이가 졸라 커짐 이렇게 돼서 한 점이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일단 요 정도 분류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문제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물음 받아봤을 때 저런 툴로서 분석할 수 있는 일종의 내가 자밖에 없었는데 박독이 추가되고 번역 캘리퍼스 추가되고 이러면은 조금 더 흥미롭게 볼 수 있겠죠? 측정 툴이 있으니까.
저거랑 했나? 아, 대칭 이동 안 했네. 그 다음에 지금 평행 이동 말고 그 대칭 이동. 그 평행 이동에서 저거 몇 가지 좀 예시해봤고요. 대칭 이동. 대칭 이동은 교육과정상 선대칭과 점대칭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선대칭이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그 대칭이에요. 밑지밋이 똑같은 그 두 대상 간에. 자, 선대칭의 경우에는 그 대칭 기준의 수직인 선을 그으면 그 비포 애프터 커플이 만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은 이 두 점의 특징이 뭐예요? 중점이 여기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이르는 거리가 같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대칭 그 수학상에서 문제를 풀 때도 두 개가 기울기가 저기 마이너스 1인 거 이용해서 사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그러니까 베이스 조건이 이 하얀색 길이 서로 선대칭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하고 선대칭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어놓고 대칭 비포에부터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이라는 그런 베이시스가 깔려 있을 때 저렇게 선대칭은 기준의 수직인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직선을 그어보면은 비포 애프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게 쓰이거든요. 이거 했었잖아요. 그죠? 점대칭도. 이건 예시 문제 바로 해볼게. 점대칭은 더 쉬워요. 이 점을 지난 직선 아무거나 그으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점대칭인 게 원점 대칭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원점 대칭인 두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주어지거든요. 이 점과 이 점은 before after예요. 띠리리 before after. 그래서 얘가 만약 a, B잖아? 얘는 뭐야? 라고 말할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그거는 y는 s 대칭이고 진짜 그렇게 진짜 많아요. 왜냐면 원점 대칭이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봤는데 고등학교에서 y는 s 대칭 보니까 진짜 그렇게 시도 진짜 많이 하거든. 검거. 검거 완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입니다. 그쵸? 네, 이거 그래서 진짜로 이거 노렸어요. 네. 자, 그러면은 Y는 S 대칭이 B, A고 그러면은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Y는 S 대칭, 이거는 원점 대칭, 그 다음에 요거는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렇게 대칭에 따라서 이동되는 거. 왜요? 왜요? 그러면은 X, Y를 두고서 중점이 여기 위에 있다? 두 개 기울기 음수다 하면 다 증명되는 것들이에요. 다 이전 교육과정에 배웠던 것들이고. 그래서 자, 이런 심화 개념을 정리를 해봤으면 써 먹어야 제맛이죠. 그래서 한번 저기 수능 특강 문제에서 한번 봐볼게요. 고3 수능 특강인데 풀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제 1, 2, 3번이 주룩주룩 이게 많이 쓰이는데 일단은 방금 기억이 지금 처음 설명한 거 다 까먹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23페이지 2번을 봐볼게요. 앞에를 봐주세요. 자, 이런 그림 나와 있습니다. 일단 문제 읽어볼 시간 드릴게요. 이 문제 뭐 다 풀어볼 거잖아요. 예시를 보시면은 얘하고 얘 그래프를 봐봐봐. x의 마이너스니까 역수, 여기 앞에 마이너스니까 y의 마이너스죠. x, y 동시에 마이너스 무슨 점 대칭? 원점 대칭인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 before, after 커플을 적발해내는 적발 기계 AC가 원점 대칭. 자, 그리고 그거 한 가지. 그 다음에 무게중심의 좌표가 x1, y1, a2, y2, x3, y3의 무게중심이 3개 더한 다음에 평균 내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무게중심의 X좌표 이렇게. 근데 우리 이렇게도 봐줍시다. 그 무게중심의 평균에다가 3을 곱하면은 이 좌표의 총합 아니에요? 자, 수학, 영어, 과학 더한 다음에 3 나눈 걸 평균이라고 하죠. 평균에다가 3을 곱하면 수학, 영어, 과학 총점이잖아. 그런 구도로도 좀 봐달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무게중심의 좌표가 저거라는 건 저기다가 이렇게 3배를 하게 되면 그게 뭐야? 마이너스 3이 뭐야? 얘네 X좌표 싹 다 더한 거야. 그런데 원점 대칭은 XY 좌표가 부호가 반대니까 더하면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3개 다 더하면 누구 좌표만 남아? 이거 B의 좌표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B의 X좌표가 마이너스 3이라고? 그럼 K는 3이네? K가 3이라고? 그럼 그럼 이게 마이너스 3이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이거 마이너스 8이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8이니까 A가 마이너스 3분의 8 정답 끝. 이런 명확한 그 포인트가 있어요. 모든 어려운 문제는. 근데 이거 더 어려운데요? 그런 포인트가 두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개의 심화 개념을 복합시켜 놓으면,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딱 바로 나오는 거는 이제 기본 내신 수준. 수능으로 갈수록 추리적인 요소도 섞여 있고, 저런 심화 개념적인 요소도 섞여 있고, 그렇게 여러 구도로 섞여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탄생하는 거지.
그냥 한 명 뒤져보라고 이렇게 막 엄청 그냥 어렵게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각각의 너 배웠던 근해 공식이라는 개념을 이런 구도로도 생각할 수 있어. 이거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이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적용이 된 게 한 문제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수능 문제가 이제 30문제죠, 모의고사가.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어떤 것들은 엄청나게 쉬운데 어려운 문제들은 다 저런 플로우나 구조가 있다라는 걸 알고서 그거를 짚어주는 타겟팅을 가져야 돼요. 뭐 어떤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의 어떤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물어보는 걸 몰랐는데 전혀 감이 안 잡힌다? 근데 이게 진짜 그래서 이게 그 불운한 게 어 저런 거를 짚어주는 강의를 보지 않으면 그래서 차라리 저런 걸 짚어주지 않는 어떤 오프라인 강의를 듣는 것보다 인강을 보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 면에서는. 왜냐하면은 저런 거 안 해주고 그냥 딥다 그냥 시중 문제만 어떻게 그냥 해설 재생하거나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기계식으로 풀어주는 그런 강의 있잖아요. 그냥 쓰레기입니다. 네, 진짜로요. 힌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음, 막그 뭔가 근성으로 여자애들의 그 꼼꼼함, 특유의 꼼꼼함으로, 어, 어. 우리 거듭제곱 표현 중에서 내가 루트 i가 허수가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우리가 2제곱근까지는 허수라고 배워서 고급 과정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홀수 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출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짝수 거듭제곱근인데 이를 초과하는 그런 짝수는 일단 고교 과정에서 이런 표현을 허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이런 제곱근호에 대한 저기 연산법칙을 배울 때도 얘는 2 이상의 정수였고 얘는 양수로 뒀을 때 이제 그런 표현이 이제 가능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알아두시고 어, 그래서 이제 이거 강의들을 계속 찍어서 이제 올리는 건데 그냥 1강, 그러니까 1강, 2강, 3강이거든요. 중간고사 범위가. 그래서 3개강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레벨 3가 이제 저기 3페이지가 있는 거야. 1페이지당 3문제 있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들이에요. 아무튼 근데 이거는 수능 타입의 문제가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내신이랑 수능이랑 경계가 좀 없어졌죠. 왜냐면은 저기 수능 모의고사에서 또 저기 많이 출제를 하시니까. 요런 거 한번 풀어볼까? 1번? 이런 문제 특징이 문제가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A1이 이제 64를 원소로 갖는 그런 원소인데 이 이상의 자연수 n이 있는데 AN은 A의 n승을 뭐 AN-1 여기서 딱 이제 좀 쉽게 막혀버린단 말이야. 왜냐면 내가 스몰 a가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n도 아직 무슨 숫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하는 게 진짜 좋은 게 이 방법이 진짜 좋거든요. 데이트. 이 이상의 자연수 n이니까 그냥 깊이 생각하지 말고 n에다가 2를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좀 읽혀요. A1에 들어가는 원소가 있는데 누구야? 64가 있죠. 어.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A 제곱해서 64. 자, 내가 제곱근을 생각할 때 뭐라고 했죠? 제곱근을 x라고 두고서 x에 관한 고차 방정식으로 생각하라고 했었죠. A 제곱이 64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8이죠. 그 녀석을 A2가 원소로 삼겠대.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게. A3는 A2에 이제 원소에 들어있던 애들 중에서 이러한 고차 방정식의 해, 이러한 고차 방정식의 해. 근데 실수 A. 그러니까 이거 삼중 거기 우리 진리표 그려 보실 줄 알죠? A3는 8에서 2 하나 나오고요.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2 하나 나오죠. 자, 홀수 거듭제곱은 같은 부호 한 개, 같은 부호 한 개 이렇게. 그다음에 A4는 어떻게 되겠니? 자,
A를 4승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올 수가 없죠. 너는 들어가 쉬어. 4승해서 2가 나오는 4제곱근 2 마이너스 4제곱근 2 이렇게. 자, 그래서 A 5승은 어떻게 나와요? 5승에서 요거 나오는 거 암산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거듭제곱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말이죠. 자,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그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또 하나 나온 거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래서 문제 볼게. A4의 모든 원소의 곱, A3의 모든 원소의 곱 곱하면 마이너스 4죠? 그 다음 A5의 원소의 개수는 두 개죠?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 저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 문제에서, 그 문제에서만 나오는, 내가 미리 뭐 준비해 갈 수도 없어. 그 문제에서만 나오는 막 독특한 설정이 있어. 막 되게 복잡한 식이, 그리고 n이 무슨 몇 이상의 정수고 막 그런 말이 있어. 그래서 다 읽어보면은, 그 동공이 떠요. 어, 그때, 내 그 저녁 소식을 들은 그 사람처럼, 이렇게 뭔 말이야?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대입을 해보시면 잘 보이더라. 네, 저 방법을 아주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요 2번. 이 2번도 그런 좀 추론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자, 보세요. 이 식을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떻게 다뤄야 될지 전혀 잘 예측이 안 가요. 근데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n을 홀수냐 짝수냐 이렇게 분리를 해보죠. n이 짝수여도 마이너스가 밖에 있을 수, 얘네들 명확하게 음수죠. 여기 실수잖아. 실수인데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음수 맞잖아요. 자, n이 짝수여도 음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루트 6으로 합쳐주고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서 n은 짝수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긴 한데, 자, 볼게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자, 그,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n이 홀수라고 가정을 해볼게. 또는 n이 짝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 자, 홀수 거듭제곱근은 참으로 쉽습니다. 왜냐하면 상시적으로 마이너스가 들락날락 하는 게 가능해서 언제든 맘 편히 이렇게 집을 하나로 합쳐서 계산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계산하는 게 일종의 지수법칙으로 거듭제곱근의 규칙에 있던 건데, 선생님, 그거는 루트 안에가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그래, 여기 안에가 음수라도 마이너스 밖으로 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여기가 7이야. 불lal수야. 마이너스 잠깐 밖으로 뺀 다음에, 계산한 다음에, 다시 하나로 합치면, 여기 뭐 삼성해야 되겠죠? 하나로 합치면, 결론적으로 그냥 이렇게 합치면 계산한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홀수일 때는 쉬워요. 홀수가 거듭제곱권이기 때문에. 짝수일 때는, 자, 어떤 경우만 되냐면은, n이 2일 때만 됩니다. 우리 그 루트 아까 마이너스끼리 해갖고 이렇게 밖에 마이너스가 생성되는 게 거기 허수 i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루트 마이너스 1이 i잖아요. 여기서 마이너스 i로 빼주고 여기서 마이너스 i로 빼줘서 요것 때문에 마이너스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가 6제곱근 마이너스 이런 거 이 표현 자체가 고등 교육 과정에 들지도 않을 뿐더러 자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이 마이너스를 i로 꺼내는 게 아니라고요. i가 6제곱근 저기 마이너스 1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짝수가 되더라도 얘가 n이 2만 가능한데 자 이런 상황 가볼게요. 오늘의 특강 중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p가 있고 자, 여기서 3제곱근 7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자 별표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은 p가 그 정수가 나왔으면 좋겠대요. p가 정수. 일단 양의 정수가 나와야 되겠죠. 이 결과가. 그러니까 여기 얘가 정의가 되려면 p는 뭐 양수일 겁니다. 이렇게. 왜냐면 여기가 음수면은 이제 허수가 되니까요. 2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포인트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가 다르잖아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어, P가 정수이면 어떤 정수가 돼야 되느냐? 자, 여기가 지금 세 제곱근이란 말이에요. 이 세 제곱근의 배수?
약수를 보도록 해볼게요. p 안에 양수니까, 네. 자, 예를 들어, 이런 모양새가 됐다면, 얘는 뭐 하면 돼요? P는 7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를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 P가 양수일 때 어떤 조건이 성립이 됐었냐면은, 여기 이승이 있으면 일로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P가 정수? 이 말을 좀 지우고, 자, P 제곱이 7인 거 이렇게 또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내가 지금 알려고 하는 거는, 여기가 3일 때 얘가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그거를 뽑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조건. 자, 여기가 6일 때로 고쳐볼게요. 얘가 6일 때, 여기 조건. 자, 얘들 6의 약수를 한번 이렇게 드려볼게요. 6의 약수. 그러면은, 이거 같아지게 할 때 내가 어떻게 쓸 수가 있다? 여기다가 2승, 여기 2분의 1승하고 여기다 제곱해서 맞춰줄 수가 있죠. T제곱이 7이다. 근데 지금 일단 얘가, 그중에서 뭐 한대요? P는 루트 7만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다 되겠죠? 마이너스도 제곱은 플러스 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파란색은 6의 약수일 때 되죠? 6의 배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12라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은, 이거를 6승으로, 6거듭 맞춰주게 되면, 여기 이렇게 루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죠? 그럼 P는 49다.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나? 2분의 1승, 루트 P가 7이다. 그럼 이거를 유리수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을 해보면, 자, 여기서 m이라고 쓰면 p의 n분의 1승, 그게 7의 6분의 1승, 양변에 m승하게 되면, 자, 이 p가 정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분모에는 6이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m이 6의 배수여야 되겠죠. 6의 배수. 그러니까 그 조건입니다. p 정수. 그, 요게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되는데,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렇게 여기에는 m인 모르는 p가 있어요. 여기 12제곱근 뭐 4, 5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p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양변에다가 m승을 하게 되면 이게 5의 12분의 이제 m승이 되는데요. 그래서 p가 정수의 조건을 겁니다. 정수이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분모에 거듭적이 남아있다라는 거는 무리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무리수가 없어지기 위해서 m은 12의 배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10의 배수가 아니라면 얘는 어떤 실수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정수는 되기 힘들겠죠. 예, 그래서 m이 12의 배수. 12 배수가 돼서 이 상태로 보면 24 이렇게 되어야 얘를 12로 만들고 여기 안에를 이렇게 루트로 만들어서 제곱해서 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약수의 경우에는 루트가 나왔으니까 네, 그런 걸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볼게요. 이 문제 하다가 좀 샜는데. 근데 이 두 숫자는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둘 다 소수고 뭐고 아닙니다. 자, 이 문제 볼게요. 그래서
지금 다시 와볼게. 이 문제로. 여기 3제곱근 루트 2랑 얘랑 같아져야 된대. 그러면은 PQ가 지금 정수거든? 정수 조건 엄청 특별한 조건이라고 했죠? 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유리수 형태로도 보여주고 유리수 형태로 바꾸지 않은 상태로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얘를 함부로 유리수 형태로 바꿀 수가 없죠. Pn분의 S로. 왜냐면 그건 이제 여기가 양수일 때만 가능하잖아. 그래서 그냥 저 있는 상태 그대로 판단시켜 주려고 그렇게 했던 거고. 다시 말해서 3의 배수여야 돼요. n이. 그게 좀 직관적으로 되셔야 된다. n이 3의 배수인 6 같은 숫자가 되어야 그 6은 짝수니까 마이너스가 들락날락거리기 힘들겠고, 어, 일단 되는 숫자 중에 하나가 이제 9가 있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들락날락거릴 수 있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이런 설명을 하고 있냐면, 자, 여기 있는 요 관계식만 딱 보시고서 PQ가 정수가 되려면 n이 3의 배수가 돼야 되겠구나. n이 3의 배수. 그 조건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럼 3의 배수라고 싹 다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조건이 결론부터 말할게요. n이 홀수여야 됩니다. 자, 이 묵직한 두 개의 팩트를 이제 판단해 내셔야 되는데 n이 3의 배수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n이 3의 배수가 되어야 이제 PQ가 어떤 정수 형태가 나올 수가 있고요. 또 n이 홀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n이 짝수이면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3의 배수이면서 짝수이면은 그러니까 이게 3의 배수라는 조건이 없다면 n이 2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텐데 어, 지금 n이 3의 배수라는 조건이 있는 이상 n은 홀수로 결정이 되는 거야. 이거 좀 전달이 다시 되실까요? 좀 혼란스럽니? 좀 전달이 될까? 내가 말을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n이 자연수니까 홀수 가능성, 짝수 가능성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홀수로 생각해 보면 여기 하나로 합쳐서 계산이 가능해요. n이 홀수인 경우에는 PQ로 합쳐서 마이너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PQ가 PQ 곱한 게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n이 1일 경우에는요. 홀수니까 n이 3일 경우에 이렇게 나오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두 개 곱한 게 마이너스니까 P가 음수고 Q가 양수다. 어, 이렇게 되는 거고 n이 이 형태를 보고서 3의 배수다가 판단이 되는 거죠. n이 3인 경우에는 PQ가 마이너스 2인 거를 골라주시면 되겠고 n이 6인 경우에는 얘는 결론적으로 답이 안 되는데 왜 답이 안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9인 경우 먼저 생각해 볼게. n이 9일 때는 얘가 9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3제곱근, 3제곱근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3제곱근 PQ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PQ가 이거는 3제곱근 8이니까 PQ가 8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마이너스 8이다. 네, 이렇게 됩니다. 6일 때 왜 안 되는지가 되는 게 포인트인데 6이면은 여기다 3제곱근을 고치면은 여기가 이제 2제곱근 PQ가 되는데 어, 이거는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아, 6일 때는 일단 찢어진 상태에서 홀수일 때는 이렇게 다 3, 3 홀수일 때는 이런 걱정이 전혀 없는데 그 6일 때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이거를 잘 보시면 돼요. 자, 이거 Q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3 루트 2. 어. 자, 이거 좀 명확하게 잘 전달했으면 좋겠는데 n이 2일 때는 왜 안 되냐? 어. n이 2일 때는 여기는 세 제곱근을 맞춰줄 수가 없어서
여기가 3이 되면 여기 3분의 1이 돼야 되는데, 아니, 저기 6분의 1이 돼야 되는데, 아니, 2분의 3? 아니, 뭐야. 여기가 3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래 제곱이니까. 2분의 1승을 3분의 1승으로 바꾼 거니까, 2분의 3승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죠? 이게 안 되고. 3의 배수가 안 되면 이렇게 맞춰주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게 좀. 여기 PQ가 정수인 상태에서. 설명을 좀 보완해 볼게요. 그다음에 여기가 2가 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은 맞으나 이거를 못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6까지 넘어오게 되면 6부터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짝수가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됩니다. 유일하게 이 마이너스가 형성될 수 있는 게 n이 2일 때인데 n이 2일 때는 저 3 거듭제곱근을 맞춰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3을 맞춰줄 수 없어서 다음 짝수인 뭐 저기 4나 6을 가게 되면 저 마이너스를 이제 못 맞추게 되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많이 돌아왔는데 3의 배수이면서 홀수인 거 누구 있어요? 3하고 6 건너뛰고 9. 그래서 12 건너뛰고 15.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1이니까 이 세 개 중에서 판단해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저 3일 때 3, 9, 15만 기억해 주세요. n이 3일 때는 홀수일 때는 이렇게 편하게 합쳐주는 게 가능해요. 왜냐면 마이너스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게 큽니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되게 커요. PQ가 마이너스 2인 거 고르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일 때는 여기 3, 3 쪼개놓으면 PQ가 마이너스 8일 때. 그 다음에 여기가 15일 때는 PQ가 5승일 때, 마이너스 32일 때. 이거 골라주시면 돼요. 그럼 P가 Q보다 작죠? 곱해서 마이너스야. 그럼 P가 마이너스입니다. Q가 플러스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곱해서 2 되는 게 1 곱하기 2랑 2 곱하기 1이죠? 여기다 마이너스. 결국에 뭐야? 약수의 개수예요. 8은 1 곱하기 8, 2 곱하기 4, 4 곱하기 2, 8 곱하기 1이죠. 근데 작은 게 마이너스. 이거 결국 뭐야? 8의 약수의 개수야. 8의 약수의 개수 몇 개야? 4개야. 그리고 요거 2개야. 요거 6개야. 그래서 답이 12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게, P가 예를 들어 뭐 1보다 크다 그런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거듭제곱근호 내가 한번 몇 번 좀 많이 말을 했었죠. 이게 고등학교 수학원에서만 잠깐 등장했다 나온 거라서 저 표현 자체가 굉장히 낯설어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인, 코사인처럼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저 표현이 굉장히 낯선데, 정리하자면 주요 사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 n이 홀수이면 이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마이너스도 들락날락 거릴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 안에가 양수일 때만 그 지수법칙 관련된 거. 뭐게 n에다가 m이면은 뭐 요거 밖으로 뺄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수법칙 비슷한 거 있었잖아요. 얘가 홀수기만 하면 여기 안에가 플러스 마이너스 불문하고 다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를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이고 여기가 5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7이면 여기 3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20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가능해? 마이너스 밖으로 빼네, 마이너스 밖으로 빼네, 지네끼리 만나서 플러스 되고 플러스니까 공식 적용되네. 그래서 홀수 거듭제곱 끊을 때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 짝수 거듭제곱 끊을 때는 이 거듭제곱 끊을 때만 우리가 허수로 배웠고 그 이상이 되면은 PQ가 양수인 것만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n이 홀수일 때 이거는 오케이, 아무 걱정 없어요. 짝수일 때 그 안에 있는 PQ가 다 양수라면 둘 다 플러스라면 얘도 역시 오케이예요. 됐죠? 근데 안에가 짝수인데 이제 그 짝수인데 그 n이 2일 때와 n이 2가 아닐 때가 있어요. n이 2일 때면 제곱근이니까 그것도 역시 i를 이용해서 계산해 주니까 결론적으로 이건 다 오케이야. 그러니까 n이 짝수이면서 2도 아닌 것이 PQ가 이제 마이너스가 하나라도 있다면 얘는 그냥 다루지 못해요. 안 나와요, 애초에.
안 나오고 못 다룹니다. PQ가 만약에 둘 다 이제 양수라면 그때만 둘 다 양수면 뭐 그 법칙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어. 그러니까 n이 짝수일 때 PQ가 둘 다 플러스라면 다 오케이예요. 근데 PQ가 마이너스면은 n이 2일 때만 i로 다를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네. 3번에 힌트를 드리고 맞춰볼 건데요. 자, 여기서 그 말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요. 500 이하의 자연수 m하고 n이죠. 그쵸? 그래서 m도 그렇고 n도 그렇고 500 이하의 자연수인데 이 관계식 복잡한 것 같지만 그 로그의 계산 연산법칙 이용하면 의외로 쉽게 되게 정리가 되거든요. 요거 그 로그 2분의 2n 로그 2n을 묶이잖아요. 로그 2n 밑변환 공식을 뜯으면은 그 다음에 요거 2분의 1 요거 2분의 1이죠. 2분의 1로 이렇게 묶이고 그러면은 어 여기 로그 m만 남고요. 로그 m도 묶이죠. 이렇게 해볼게. 여기 이거 더하기로 쪼개지죠? 더하기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로그 안에 곱하기니까 이거 2분의 1 앞으로 나가볼게. 2분의 1 앞으로 나가고 로그 2n 2분의 1에 로그 n 플러스 1 그 다음에 로그 n 플러스 1 로그 n 이렇게 뜯게 되면 이거 이렇게 날라가죠. 되셨나요? 더하기 2분의 1에 로그 2n 로그 m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로그 m이랑 2분의 1이랑 로그 2n이랑 묶이죠? 그래서 2분의 1에 로그 m 로그 2n 이렇게 묶여서 얘는 1이겠고요. 얘는 똑같은 거네? 그쵸? 그래서 요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얘가 로그 2n의 m이 되죠. 그게 2분의 3이래. 그래서 2n의 2분의 3승이 m이 나오게 되죠. 근데 m하고 n이 다 자연수야. 정수하고 비슷하죠? 내가 물어볼게. 2n이 어떤 수가 돼야지 m이 자연수가 될까요? 2n이 제곱수가 되어야 됩니다. 2n이 제곱수인 게 포인트야. 됐니? 제곱수여야 되지 분모의 지수의 분모를 없애줘야 자연수 정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세제곱하면 정수. 2n의 제곱수의 포인트. 그리고 이거 뭐라고 불러? m하고 n의 관계식이죠. m하고 n의 관계식이 있고 m하고 n의 변역이 있네. 추가적인 변역이 생성되죠. 자, 내가 m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 이 n의 2분의 3승이 뭐하고 무사히야? 500 이하의 자연수죠. 그래서 500 이하. 되셨나요? 500 이하의 자연수. 자연수니까 뭐 1보다 크다. 근데 n 자체도 1하고 500 사이죠. 근데 n은 이거 두 개를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이 범위 안에서 2n이 제곱수인 거. 그럼 거꾸로 n은 뭐니? 제곱수를 나누기 2한 값이야. 그러니까 뭐 있어? 그 제곱수를 나누기 2한 값. 1의 제곱 나누기 2하면 2분의 1이죠. 근데 걔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탈락. 2의 제곱 나누기 2하면 2죠. 3의 제곱. 홀수 제곱하면 안 되는구나. 4의 제곱 16, 8. 자, 5의 제곱 25. 이게 안 된다고 했죠? 6의 제곱 36, 18. 7의 제곱 안 되고 8의 제곱 64, 32. 요렇게인데 그래서 이제 그, 저기 뭐야. 이렇게 세 개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n하고 m이 지금 1대1 대응이잖아요. 어, 무리식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개 나오는 거고 얘가 이제 그 변형 때문에 걸러지는 스토리거든요. 그 n에 32가 왜 걸러지냐면은 요거 32는 28, 12, 32 다 여기에 들어가 얘는 필터링 역할을 못해요. 여기다 2 나눠봐봐. 이거 250이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2n의 3분의 2승 이거였나? 이거였죠? 그래서 500. 그러니까 요 안에서 필터링이 되거든요. 요거에서요.
그럼 이거 필터는 어떻게 해요? 18 대입하면은 36이니까 6의 3승이어서 작은 게 확인돼요. 6의 3승 216인가 나오잖아요. 32는 대입하면은 64니까 8의 3승이죠. 8의 3승은 2의 9승이죠. 510이니까 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되게 복잡한 건데 포인트는 뭐다? m하고 n이 변역이 있어요. m하고 n이 관계식이 있어요. 그럼 축의 변역 생각하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로그의 연산이니까 솔직히 이 연산을 못 푸는 학생은 많지 않을 거야.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어. 그래서 요걸 보고서 그 생각이 드셔야 돼. m하고 n이 변역이 있었는데 관계식 나왔네. 추가 변역.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야? 지수에 있는 분모를 없애야 그 결과가 그러니까 정수가 나올 수가 있다. 지수의 분모를 없애야. 어. 여기야 뭐 저기 뭐야 6이고 뭐고 다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그 지수의 분모를 없애야 결과가 정수가 나올 수가 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 지수의 분모를 없애야 결과 정수. 계속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자, 이게 정수가 되려면 결과가 루트를 깨고 정수가 되려면 p가 n의 배수 거듭 제곱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배수. 이것도 똑같이 해보면 이거 3분의 1승 해주면은 이거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이 표현에 좀 익숙해지자. 여기 2제곱근이니까 요거고 요거 m의 3제곱근이야. 그러면은 그 요거 좀 다시 써볼게. 잠깐만. 거듭적 이걸 다양한 형태로 계속 많이 봐보자고. 자, 2n의 루트 이거 m의 세제곱 이렇게 3분의 1승을 양변한 건데 홀수 거듭 제곱은 되게 자유롭다고 했죠? 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실수 범위 내에서. 그러면 이거 아까 우리 답을 알고 있어요. 이 n이 그, 이게 뭐야? 제곱수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m이 적게 되는 게 목표니까. 어차피 뭐 양변,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볼 필요가 없겠구나. 삼성하면 되니까. 어, 그러니까 지수를 유리수로 나타냈을 때는 뭐가 목적이야? 분모가 약분돼서 사라지는 게 목적으로 보면 돼. 그래야지 정수 조건. 결과가 정수가 나오려면. 그다음에 이 형태로 봤을 때는 뭐가 목적이었냐면은 같은 맥락이긴 한데, 그러니까 n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이렇게 표현할 게 없겠구나. 아까 그걸 빌려보면은 요거였나? 요런 상황이었죠? 뭐 요런 거. 여기 p. 일단 n이 3의 배수. 아까 이제 요거였죠? n이 3의 배수이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9이면 얘가 3, 3 이렇게 돼서 p의 3승은 3이다.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데 여기서는 지금 m이 정수인 거고 여기서는 p가 정수인 거고 이거를 좀 제가 체계를 한 번 더 조금 더 좀 섞어낼게요. 요거에서 더 이상 좀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어. 어, 지금 이거 한마디만 딱 하면 될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 p다. 여기가 5에 6, 요거다. 요런 상황가. n이 5라면 p가 6이죠. 그러면은 5의 약수인가 배수인가 그건데 일단 단순하게 추격하면 그거예요. 이렇게 맞춰줄 수도 있죠. 똑같이 루트. n의 약수 아니면 배수란 말이야. 그럼 그다 해보면 되죠. p가 만약에 1이면은 n이 1이면은 루트가 필요 없죠. 이렇게 p가 정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P가 25면은 여기가 5제곱근이고 여기가 5제곱근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양변 5승하는 거 홀수 제곱은 문제가 안 되죠? 이렇게 해서 6의 5승이다. 정수 됩니다. 그래서 배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수인지 약수인지 헷갈리면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5의 배수 중에서 10 같은 건 아마 이제 안 될 건데, 자, 이렇게. 약수일 때 되려나? 자, 여기가 5입니다. 여기가 이제 루트죠. P가 양변 제곱하면 6이 나옵니다. 그래서 P가 36이 나오죠.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이제 짝수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이 구도로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요 구도로. 그래서 이거 계속해서 일단 머릿속에 각인이 박히도록. 요거는 그러니까 이 결과가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다. 그게 6승은 안 난다겠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5다. 요렇게.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가 결국 이제 이런 문제인데 이게 같아지기 위해서는 n이 5일 때 n이 5이고 p가 뭐 마이너스 6이면 되긴 하겠죠. 그래서 n이 5의 배수인데 10은 안 된다는 걸 보여줄게요. 그다음에 15는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요. 이런 예시들 계속 마사지 하면 네, 좀 익숙해지겠죠? 10 되는 것부터 봅시다. 15니까 이렇게 홀수로 쪼개는 건 참 문제가 없어요. 아, 이게 3이 아니라 이렇게죠? 그러면은 이 3제곱근이 마이너스 나오면 괜찮죠? 네. 그래서 좀 기억해 두자.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홀수, 배수, 5의 홀수, 배수, 이런 작업들이 다 최적화죠, 뭐. 이거를 제가 미처 수학원 처음에는 다뤄주지 못했는데, 저도 저 문제를 그렇게 많이 볼 기회가 없었어서. 그 다음에, 짝수일 때 안 되는 거. 10승이면은, 자,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지 말할 수 있는 루트가 없어요. 여기 5제곱권 지붕을 맞춰주는 게 포인트인데, 여기가 루트 P인데, 루트 P가 마이너스 6이다? 그러면 제 P가 36이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변 제곱하면은 P는 36이 나오긴 하는데, 36 다시 대입해보세요. 안 나오지. 그죠?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런 형태에서, 5의 배수인데, 홀수 배수만 됩니다. 마이너스일 때는. 근데 얘가 만약에 플러스라면 짝수 배수도 됩니다. 이때 10이 되겠죠? 왜냐면 이 10이 5제곱근에 P 2제곱근 요거니까 이때는 36 대입하면 되는 거 확인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홀수하고 마이너스하고 만나는 건 괜찮아. 근데 짝수하고는 마이너스가 만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좀 이거하고 좀 달랐죠. 여기가 정수일 텐데 이 결과가. 그러니까 얘는 여기 루트 하는 값이 정수가 요구한 게 위에 문제였고 이 결과가 정수가 되는 건 좀 다르죠. 이 결과가 정수가 나오려면 P는 10제곱수.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루트라는 집이 있어요. 집 안에 있는 게 정수가 될 조건, 집 밖에 있는 게 정수가 될 조건.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볼게. 1번하고 2번. 집 안에 있는 게 정수가 될 조건은 여기서 한 거죠. 상대방의 요거랑 요게 맞춰졌을 때, 여기가 플러스면은, 이거의 배수, 이 녀석의 배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라면은, 홀수 배수만 되고요. 그 다음에 집 밖에 있는 요 2번이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요거를 깰 수 있는 그 제곱수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좀 더 쉽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루트 하나 그려놓고 여기 1번, 2번 써놓고 1번이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 2번이 정수하게 되기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이런 거 만나면은 이제 눈이 더 부드러워지겠죠. 저런 포인트들이 있어야 돼요.